안녕하세요. 이재현 IH 어학원 연구원장 대표 이재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작은 동영상을 하나 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IELTS를 이제 지도한 지는 2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IELTS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연이어서 계속 드라마식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IELTS를 준비하는 기초 입문자들에게 간단한 설명회를 통해서 하나씩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주제는 이제 IELTS에 대한 모든 것을 첫 단계에서 종합해 가지고 졸업 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끝날 수 있는가, 천기누설 6.0에서 6.5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IELTS 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책 작업, 출판 작업도 해가면서 IELTS 관련되어 있는 신문 기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공청회를 계속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ELTS를 준비하시는 기초 입문자들에게 정확한 학습 방향, 그리고 전략, 그리고 단기간에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IELTS는 국제 영어 어학 평가 능력 시험의 앞 이니셜을 따서 만든 약자로 보통 이제 자격증처럼 활용도 하고 있는데요. 영어에 대해서 4가지 영역인 듣기, 독해, 영작, 말하기에 관련된 논리적인 사고를 측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1989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언론부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활용 범위는 영어 관련되어 있는 그 원어민, 즉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유학과 이민에 대한 영어 능력 평가를 활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 또한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유학과 이민에 필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IELTS의 난이도는 어떻게 되느냐,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데요. 보통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전거하고 오토사이클인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를 3가지를 비교했을 때 지금 IELTS는 이 중급 가운데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면서 보통 학생들이 고교 단어, 그 다음에 토익, 편입영어, 공무원 영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IELTS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플도 있고 GRE, GMAT도 있지만 이쪽 시험은 이제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IELTS로 지금 최근 들어 미국 유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신이 1등급인 경우에서는 목표 점수가 거의 2달 안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공부하게 되면 6에서 6.5 정도를 무난히 받긴 하는데, 이게 상당히 관리가 많이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면서 참고할 수 있는 IELTS의 2가지 영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카데미 모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논리적인 사고도 많이 물어보고, 또 암만 해도 대학에 준하는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휘적인 면에서는 좀 그래도 난이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민과 취업, 파견 준비 영어로 대학 학술보다는 생활과 비즈니스에서 많이 필요한 이런 사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 유학을 가겠다 하시는 분은 아카데믹 모듈, 이민과 취업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제너럴 트레인 모듈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IELTS를 첫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먼저 기초 입문자들은 기본 문법의 원리를 띄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통 문법도 없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영문법부터 들어가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법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딱딱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또한 기본 원리를 공부하기에 앞서 영어의 어떤 역사, 종교, 철학, 문화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문법을 좀 더 친근감 갖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방법의 문법을 공부하면 첫 시작이 부담이 좀 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게 어휘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어휘를 그냥 학생들이 달달달 단기간에 빨리 끝나고자 그냥 철자하고 뜻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보다는 문장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스피킹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스피킹을 학생들이 상당히 주저하고 시작할 때 많이 망설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훈련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IELTS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문법과 어휘, 그 다음에 스피킹을 통해서 정확한 발음을 교정하는 요 입문 단계를 거치시면 IELTS를 준비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기본 초석은 깔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정기시험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이로 보는 페이퍼 시험이고요. 하나는 컴퓨터 시험입니다. 페이퍼는 이제 한 달에 4번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3회, 그다음에 목요일 1회 됩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험 같은 경우는 20회 이상, 한 달 20회 이상 지원 가능하고, 결과도 뭐 최대 5일에서 7일인데 보통 요즘은 2, 3일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차이점은 이제 페이퍼는 지정된 교실에서 보지만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 셀방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지정한 그 랩실에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근데 페이퍼든 컴퓨터든 똑같이 1대1 스피킹 시험은 동일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시료가 이제 많이 궁금한 부분이죠. 응시료는 이제 매년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시험과 컴퓨터 시험은 약 30만 원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컴퓨터 시험이 페이퍼보다는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페이퍼로 시험 보던 컴퓨터로 시험 보던 전 세계로 다 인정되고 성적표도 구분 없이 여러분들이 페이퍼냐 컴퓨터냐 구분 없이 공통으로 나오는 성적표를 가지고 유학과 이민을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페이퍼로 시험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여권, 연필, 기본적인 지우개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갖고 하시면 되는데 현장에서도 다 세팅해 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등록증은 허용이 안 되고요. 꼭 여권을 꼭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걸 좀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페이퍼는 제가 현장에서 지도하다 보니까 좀 기성세대나 아니면 직장인, 주부들이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보통 인터넷 게임 좋아하는 MZ세대들이 보통 영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컴퓨터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이퍼로 시험 보던 컴퓨터 시험 보던 문제 유형이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인 측면에서 페이퍼로 종이를 넘기면서 보겠느냐 아니면 컴퓨터로 보겠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는 본인의 어떤 문제 접근하는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이제 앞에 기본 내용만 정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